수십 년간 남처럼 지내온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부고. 캘리포니아에서 은퇴한 아들은 텅 빈 유품 속에서 낡은 한국어 공책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어머니의 젊은 시절, 부산의 시끄러운 공장과 이름 모를 동료들의 이야기가 빼곡했죠. 사진 속 어머니는 왜 이름 없는 여공으로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아들은 어머니의 진짜 삶을 찾아 한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진실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방송까지 출연해 모든 것을 밝히게 된 이유, 그리고 그 끝에서 발견한 또 다른 충격적인 비밀까지. 이 이야기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크입니다. 올해 58살이고 캘리포니아의 따사로운 햇살 아래 물류 코디네이터로 일하다 얼마 전 은퇴했어요. 제 삶은 늘 반쪽짜리 정체성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렸던 것 같아요. 멕시코계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저는 그 두 세계 사이에서 좀처럼 제자리를 찾지 못했거든요. 특히 어머니와는 젊은 시절의 서툰 반항과 오해가 쌓여 깊은 골이 패였죠. 결국 집을 나와 수십 년간 거의 남처럼 지내왔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효자라는 무거운 죄책감이 돌덩이처럼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익숙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그날따라 왜 그리 서늘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소식은 저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갔다는 너무도 갑작스럽고 믿기 힘든 이야기였죠. 이상하게 눈물조차 흐르지 않는 먹먹함 속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모든 것이 현실 같지 않았어요. 며칠 후, 저는 텅 빈 어머니의 집에서 홀로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가득 배어있는 어머니의 희미한 채취가 저를 더욱 힘들게 했죠. 먼지가 뽀얗게 쌓인 옷장 구석을 뒤지다. 저는 낡고 자물쇠도 없는 작은 가방 하나를 발견했어요.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그 안에는 제 손바닥만한 크기의 표지가 누렇게 바랜 낡은 공책 한 권이 들어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첫 장을 펼쳐보았지만 온통 제가 읽을 수 없는 낯선 한국어 글자들 뿐이었어요. 빼곡하게 적힌 그 글자들 속에서 저는 어떤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감과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건 어머니가 평생 가슴속에 숨겨두었던 이야기, 혹은 제게 차마 하지 못했던 마지막 말일지도 모른다는 강한 직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저는 깊은 막막함에 빠졌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기록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그러다 문득 생전에 어머니가 가끔 미사에 참여하던 LA 인근의 한인 성당이 떠올랐습니다. 장례식 때 보았던 교우분들 중 누군가는 이 글자들을 읽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아주 희미한 희망이었지만 그것이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 성당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온화한 인상의 나이 지긋한 한국인 수녀님 한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저는 어머니의 작은 공책을 그분에게 조심스럽게 내밀었죠. 수녀님은 말없이 그것을 받아들었고 그 눈빛에서 어떤 깊은 연민과 이해심 같은 것을 읽을 수 있었어요. 과연 이 낡은 공책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저는 불안과 기대를 안고 수녀님의 다음 행동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당의 조용한 기도실, 수녀님은 제가 내민 낡은 공책을 받아들고 잠시 침묵 속에서 표지를 쓸어보셨어요. 안경 너머의 눈으로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넘기시는 모습에 제 심장도 같이 뛰는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깊은 한숨과 함께 저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에서 저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내용임을 직감했죠. 수녀님의 설명을 들으니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 여성 산업 전사들의 역사 그 자체라는 말씀에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수녀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공책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부산, 공장, 미싱 그리고 몇몇 낯선 이름들을 언급하셨죠. 그 시절 여성이 공장에서 기계를 다루며 일했다는 것은 정말이지 상상하기 힘든 고되고
힘든 삶이었을 거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저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세게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어요. 평생을 미국에서 조용히 살림만 하던, 때로는 외롭고 연약해 보이기까지 했던 제 어머니가 시끄러운 공장의 기계공이었다니요. 제 기억 속 어머니의 모습과 공장 기계공이라는 단어는 도저히 하나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던 어머니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의 공책을 홀로 펼쳐보았죠. 여전히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그 낯선 글자들 위로 어머니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왜 저는 어머니의 이런 면을 전혀 몰랐을까요? 수십 년간의 침묵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죠. 다음 날 다시 찾아간 제게 수녀님은 밤새 몇몇 중요한 부분을 번역하고 요약했다며 종이 한 장을 건네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 소리에 귀가 먹먹했다. 뿌연 먼지 속에서 오늘도 나는 실과 바늘과 싸운다. 이곳이 나의 전쟁터다와 같은 제가 알던 어머니에게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강렬한 문장들이 적혀 있었어요. 수녀님의 설명을 통해 저는 70년대와 80년대 초 부산의 섬유 공장들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남자들의 텃세와 관리자들의 무시 속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소수의 여성 기계공 중 한 명이었으며 정말 강인한 분이었다는 말씀도 덧붙이셨죠. 공책에는 고된 노동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 버스의 차가운 공기, 기름때와 실밥으로 얼룩진 작업복, 손가락 마디마디의 통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으로 옷감을 짜고 옷을 만들었다는 자부심과 부당함에 대한 분노가 뒤섞인 감정들이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다친 동료를 대신해 밤새 기계를 돌리거나 억울하게 해고될 위기에 처한 어린 여공들을 위해 남몰래 관리자에게 맞섰던 이야기까지. 침묵 속에서 묵묵히 정의를 실천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왜 어머니는 이런 치열했던 삶을 제게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깊은 슬픔과 함께 저는 어머니의 진짜 삶을 따라가 보지 않고서는 평생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으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불효자식으로서 어머니가 남긴 이 기록의 의미를 찾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어머니의 청춘이 담긴 땅, 한국 부산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제가 몰랐던 어머니를, 어머니의 진짜 이야기를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았죠. 비행기 표를 예매하는 제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부산행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보며 저는 끝없는 후회에 잠겼습니다. 살아생전 단 한 번이라도 어머니와 함께 이 길을 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김해공항에 내려 택시를 타고 부산 시내로 들어서자 코를 찌르는 낯선 듯 익숙한 바다 냄새와 시끄러운 경적 소리,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들의 활기찬 억양이 저를 감쌌어요. 이상하게도 제 안 어딘가에 잠들어 있던 어머니의 기억. 조각들이 희미하게 반응하는 듯한 기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다시 만난 기분이랄까요. 저는 곧장 어머니의 공책에 자주 등장했던 오래된 공장지대가 있었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낡은 건물들과 좁은 골목들이 그 시절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죠. 끼익거리는 낡은 철제 셔터 소리, 골목길 담벼락에 희미하게 남은 옛 구호들. 정오를 알리는 공장의 사이렌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지만 저는 공책 속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면 심장이 뛰었다. 지긋지긋하면서도 그 소리가 없으면 불안했다. 어머니의 젊은 날들이 이 공기 속에 배어있는 것만 같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공장 근처 허름한 골목 어귀에서 작은 백반집 하나를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혼자 식당을 지키고 계신 할머니 사장님에게 저는 미리 준비해간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을 내밀며 어눌한 한국어로 어머니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여쭈었죠. 은이라는 이름을요.
할머니는 잠시 제 얼굴과 사진을 번갈아 보시더니 눈빛이 흔들리며 혹시 사마섬유에 다녔던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고 되물으시는 듯 했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 어머니라고 밝히자 할머니는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덥석 잡으셨어요. 그 온기가 너무나 뜨거워서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시절 어머니가 얼마나 말이 없고 속이 깊었는지, 하지만 부당한 일에는 얼마나 강단 있게 나섰는지 쉬지 않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밤새 재봉틀을 돌리다 쓰러진 동료를 업고 병원으로 뛰었던 일, 월급을 떼먹으려는 관리자에게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따져 돈을 받아냈던 일들까지 여자라고 무시당하고 조금만 실수해도 온갖 구박을 받던 시절, 어머니는 묵묵히 어린 여공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다는 이야기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전혀 몰랐던 강인하고 따뜻했던 어머니의 새로운 모습이 그곳에 있었죠. 제 기억 속 어머니는 늘 조용하고 수동적인 분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조용히 저희를 지켜보던 또 다른 할머니. 한 분이 빛바랜 사진첩을 가져와 제 앞에 펼쳐 놓으셨어요. 거기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기계 옆에 선 여성들 가운데 앳되지만 당찬 눈빛의 젊은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제가 아는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지만 그 눈빛만은 분명 어머니였어요. 저는 그 사진 앞에서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염없이 사진 속 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날 밤 저는 근처의 낡은 여관방에 누워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항의 불빛을 바라보며 다시 어머니의 공책을 펼쳤습니다. 저 어린 것들이 나처럼 아프지 않기를. 저들의 손끝이 고된 노동에 무뎌지지 않기를. 이제야 그 글자들이 조금은 다르게 읽혔습니다. 어머니는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한 시대 여성들의 고된 삶을 온몸으로 지탱하려 했던 작지만 강한 거인이었음을 깨달았어요. 마음속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저는 비로소 이곳 어머니의 시간이 켜켜이 쌓인 부산 땅에 제가 왔음을 실감했습니다. 이곳이 제 뿌리의 시작점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죠. 어머니의 발자취를 더듬는 여정은 저를 부산의 한 지역 역사 자료관으로 이끌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그곳은 오래된 공장 건물을 개조한 듯한 모습이었죠. 안으로 들어서자 녹슨 방직 기계 부품들과 빛바랜 옷감 견본, 그리고 당시 노동자들의 생활을 보여주는 낡은 흑백 사진들이 조용히 시간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벽에 걸린 사진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어요. 어머니의 흔적을 찾고 싶은 간절함이 발걸음을 재촉했죠. 그러다 한쪽 벽면에 걸린 공장 내부를 찍은 단체 사진 앞에서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 사이에 앳된 얼굴이지만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또렷이 응시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반가움과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한참 동안 사진 속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렇게 젊고 강인한 모습으로 그 치열한 시대를 살아내셨구나. 그런데 그 뭉클함도 잠시 사진 아래 붙은 작은 설명판을 본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이름 없는 여공, 1979년 부산. 이름 없는 여공. 그 5글자가 제 눈을, 아니,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제 어머니에게는 분명 은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어째서 이름이 없다는 걸까요? 순간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깊은 모욕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존재 자체가, 그 힘겹게 살아낸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곧장 사무실로 달려가 사진 관리를 담당하는 듯한 젊은 직원을 찾았습니다. 저는 격앙된 마음을 누르며 사진 속 여성이 제 어머니이고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어요. 하지만 직원은 컴퓨터 화면에서 좀처럼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그저 귀찮은 민원 정도로 여겨지는 듯한 태도였죠. 오래된 사진이라 신원 확인이 어렵고 기록이 없어 통상 그렇게 표기한다는 설명이 건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재차 어머니 이름이 분명히 있고 공장 동료들의 증언도 있다고 강조하자 직원은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깊은 한숨과 함께 그 시절엔 다 그랬다는, 이름 없이 공장에서 청춘을 보낸 여성들이 한둘이 아니었고 일일이 다 기록할 수도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공감이나 문제의식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 무심한 말투와 표정 속에 배어있는 깊은 무시와 망각의 태도. 그것은 단순한 직원의 태도를 넘어 어머니와 같은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의 삶을 하찮게 여겨온 어떤 거대한 관성을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참았던 감정을 터뜨리고 말았죠. 제 어머니는 이름 없이 살지 않았다고, 동료들을 지켰고 힘든 노동 속에서도 자부심을 가졌던 분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이름이 없을 수 있느냐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제 외침에도 직원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보듯 하는 눈치였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차가운 무관심 앞에서 어머니를, 그리고 어머니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이름 없는 여성들을 혼자 두지 않겠다고요. 제가 증명하겠다고, 제 어머니 이름 석자를,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땀 흘렸던 그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직접 세상에 알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료관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가슴속에는 뜨거운 불덩이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공책 위에 손을 얹고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어머니, 당신의 이름은 결코 이름 없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이 부산 땅에, 그리고 세상에 당신의 이름을 반드시 되찾아 새기겠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료관에서의 그 차가운 경험은 제 안에 무언가를 완전히 깨뜨리고 동시에 다시 세웠습니다. 어머니의 사진 아래 적힌 이름 없는 여공이라는 글자는 단순한 표기 오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어머니와 같은 시대를 살아온 수많은 여성들의 삶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망각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분노는 저를 행동하게 만들었죠. 저는 어머니의 옛 동료 할머니들을 다시 찾아뵙고 더 자세한 증언들을 녹음하고 기록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 속에서 발견된 희미한 편지 조각들과 공책의 구절들을 하나하나 퍼즐처럼 맞추며 어머니의 삶을 구체적인 이야기로 엮어나갔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한 방송국 시사 다큐멘터리 팀이었는데 한국 산업화 시대 여성 노동자들의 삶을 조명하는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제 어머니의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줄 수 있겠냐는 제안이었죠.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머니의 이름 석자를 세상에 알리고 다시는 누구도 어머니를 이름 없는 존재로 치부하지 못하게 할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잊힌 역사의 한 페이지를 바로잡는데 제가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며칠 후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방송국 스튜디오의 눈부신 조명 아래 섰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렌즈가 저를 향하고 있었고 그 너머에 있을 시청자들을 상상하자 숨이 가빠왔어요. 깊게 숨을 고르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곳 부산까지 오게 된 이유, 그리고 제가 발견한 어머니의 진짜 삶에 대해서요. 어머니가 부산의 한 섬유 공장에서 먼지와 소음 속에서 청춘을 바쳤던 이야기, 남성 중심의 현장에서 겪어야 했던 차별과 고된 노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을 지키고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려 애썼던 강인함에 대해 담담하게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치열했던 삶의 증거인 사진 한 장에 이름 없는 여공이라는 5글자만 남아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이야기했죠. 아들로서 어머니의 땀과 눈물을 세상이 기억해주기를 바란다고, 최소한 어머니의 이름만이라도 제대로 불리기를 바란다는 간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인터뷰 말미에는 한국의 눈부신 발전 뒤에는 이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어머니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달라는, 그리고 그분들을 대신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다짐을 덧붙였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송국에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가족들의 연락이 쇄도하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는 공장의 딸들, 어머니를 기억하며 이름 없는 영웅은 없다와 같은 주제의 글들이 넘쳐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마치 댐이 무너지듯 오랫동안 묻혀있던 과거 여성 노동자들의 이름과 얼굴, 그들의 이야기가 하나둘씩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대학생들은 관련 주제로 연구를 시작하고 시민단체에서는 여성 산업 노동자들을 기리는 작은 기념비 건립을 추진하자는 움직임까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캘리포니아 아들이 부산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아주러 왔다며 따뜻하게 응원해 주었죠. 저는 이 모든 변화를 믿기지 않는 눈으로 지켜보며 가슴 벅참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 어머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잊힌 역사를 바로잡고 평범하지만 위대했던 살들을 기억하려는 한국 사회의 건강한 움직임이자 따뜻한 마음의 발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나라, 한국이 과거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기억하려는 진심을 가진 곳이라는 생각에 깊은 감동을 받았죠. 그들의 연대와 공감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방송 출연 이후 제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요청과 제보 전화 등으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죠. 조심스러운 표정의 40대 여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사연과 망설임이 어려 있었어요. 그녀는 방송을 보고 큰 용기를 내찾아왔다는 뜻을 전하며 떨리는 손으로 낡고 누렇게 변색된 편지 봉투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또 한 번의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몇 년 전 돌아간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유품 속 편지인데 자신을 길러준 어머니는 사실 양어머니였고 그 양어머니가 바로 제 어머니와 같은 공장에서 일했던 동료였다는 것이었죠. 그녀의 양어머니는 생전에 제 어머니를 친언니처럼 따르고 존경했지만 동시에 평생 무거운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편지를 받아 서툰 한국어 실력으로 더듬더듬 읽어 내려갔어요. 편지에는 더욱 믿기 힘든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미국으로 떠난 후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어린 생명을 끝내 한국에 두고 떠나야 했다는 양어머니의 가슴 찢어지는 듯한 회상이 적혀 있었죠.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과 함께 그것은 죄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깊은 사랑이었다는 이해의 말도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는 명백히 어머니가 저 외에 또 다른 아이를 한국에 남겨두었음을 암시하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이런 엄청난 비밀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을까요? 어머니의 오랜 침묵이 단순한 무관심이나 망각이 아니라 차마 꺼낼 수 없는 깊은 상처 때문이었음을 깨닫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 앞에 선 여성은 그 편지 속 아이에 대해 더 아는 것은 없었지만 어릴 적부터 친척들 사이에서 자신의 출생에 대해 쉬쉬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자신을 길러준 양어머니와의 관계도 어딘가 모르게 벽이 느껴졌었다는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어머니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뻗어나온 가지라는 기묘한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하는 생각에 이르렀을 때 그녀가 먼저 DNA 검사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눈빛을 보냈고 저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검사 결과는 우리가 이복남매임을 명확히 증명해 주었죠. 존재조차 몰랐던 여동생의 등장은 제 삶을 다시 한번 뒤흔들었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나 자란 여동생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친모에 대한 오랜 원망과 진실을 숨긴 양어머니에 대한 복잡한 감정 속에서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두 어머니의 고단했던 삶과 그럴 수밖에 없었던 선택들을 비로소 이해하고 용서하게 되었다는 그녀의 표정에서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해방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어머니의 흔적을 찾아다니고 어머니의 낡은 공책을 다시 읽으며 어머니가 우리 두 자식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그리고 지키려 애썼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사랑했다던 부산영도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어머니의 작은 유품을 함께 묻으며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가족으로 서로를 받아들였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로 찾은 여동생과 함께 어머니와 그 시절 동료들의 이름을 새길 기억의 벽을 만드는 일에 힘을 보태며 살아가기로요. 부산의 북적이는 시장 좌판에 앉아 뜨끈한 파전을 먹을 때, 와, 노란 머리 한국 사람이네. 하는 상인의 농담 섞인 말이 더 이상 낯설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으며 받아넘기는 제 모습에서 저는 비로소 긴 여행 끝에 진짜 제 집에 돌아온 듯한 깊은 평온함을 느꼈어요. 이곳 부산이, 어머니의 도시가 이제 저의 뿌리이자 미래가 될 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크 씨가 어머니의 비밀스러운 일기장을 따라 부산에서 겪게 된 놀라운 여정을 함께 했어요. 잊혔던 어머니의 치열했던 공장 시절 삶을 알게 되고 이름 없는 여공이라는 기록에 맞서 싸우며 마침내 잃어버렸던 여동생까지 찾게 된 이야기는 정말 깊은 감동을 주었죠. 저는 이 사연을 통해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보이지 않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자신의 뿌리를 찾아 나선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평범하지만 위대했던 살들을 기억하고 기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도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울림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나눌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또 만나요.